오늘의 거사 경제는 약간 그 남북 관계 관련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남북 관계 개선에 급격한 바람이 불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려볼까 합니다. 근데 작가님, 이거 생각해보면, 남북 관계의 변화를 감지를 한 게 벌써 한 4번쯤 되거든요. 그런가요? 근데, 네, 한 4번쯤 얘기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은 계속 성렬이가 뒤에서 똥볼을 차고 미국과 일본이 방해해서 이러한 결과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에는 변화의 주체가 좀 다릅니다. 중국이 중심이 돼가지고 현재 한반도 교류에 대한 확실한 프로세스를 진행하고 있는 것들이 지금 발표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건 남북 간의 교류라든지 또 뭐 북미 회담의 진전이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테마가 있었다고 치면 이번에는 중국이 억지로라도 지금 남북 간의 관계를 밀어붙이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먼저 권영세라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죠. 근데 이 사람이 원래 박근혜 시절 때부터 주중대사였습니다. 그래서 중국하고 굉장히 깊은 연관고리가 있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난 이 사람이 통일부 장관에 앉았다고 해서 야, 이게 뭔가 통일에 관련돼서 중국하고 엮일 소스가 있나 보다. 사실 이 사람은 외교부 쪽으로 가야지 맞는 사람이거든요. 외교통이기도 하지만. 그리고 오랫동안 중국하고 중국에 있는 이른바 시진핑 7세들하고 한국하고의 내부적인 어떤 거래들을 주선을 해왔던 인물입니다. 그래서 인적 교류를 비롯한 사업 교류에 있어서 권영세의 영향력이 어마어마했는데 통일적으로 가더라는 거지. 근데 통일적으로 간다는 얘기는 이제 통일 쪽에서 뭔가 일을 할 건데 윤석열 정부는 뭐 계속해서 무슨 뭐 선제 타격을 하니 어쩌느니 그러면서 남북 관계를 최악의 위기 상황으로 몰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맞춰서 북한도 지금 계속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고 중국도 계속 우리나라한테 지금 외교적으로 싫은 소리를 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상황에서 뭔 뜬금없는 남북관계 개선과 중국이냐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지금 이거는 이 경제적인 부분 안에서 그러니까 정치 이데올로기가 아닌 경제적인 이유로서의 북한의 개방 그리고 그에 따른 자본의 투입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모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권영세가 9일날, 어제 그제죠? 외통위에 나가갖고, 과거에 뒷돈 주고 정상회담 하는 관행을 없앨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얘기는 돈을 안 주고 정상회담을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확실한 카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 이탈 주민법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는 뭐냐? 북한에서 대량의 탈북자가 나올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점을 깔아놓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지금 벼랑 끝에 전술을 쓰고 있긴 하지만 벼랑 끝까지 갔다가 돌아온 경우가 있었다. 지금의 남북 관계는 매우 긍정적이라고 본다. 다만 지금은 소통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기가 앞뒤가 안 맞잖아. 지금 정상회담도 조만간 물밑에서 준비를 하고 있고, 탈북민들 받아들일 준비도 하자라고 해놓고, 지금 곧 긍정적이긴 한데 소통이 없다는 얘기야. 이 얘기를 하면서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을 이 새끼가 사람 놀리나? 이거 방찌게 만들었죠. 그리고 나서 10일날 북한과의 대화에 중국의 역할이 절실하다. 특히 북한이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역할이 커짐으로 인해서 뭔가 관계 변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를 동아시아 연구원 글로벌 NK라고 하는 국제회의에 참석해갖고 축사를 날렸습니다. 그러면 그 축사를 날리고 있는 그 자리에 중국 관련된 사람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남북 관계는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지금 북한이 굉장한 경제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가장 큰 건 뭐냐면 물자가 없는 거예요. 물자가. 생산도 안 되지만 북한이 원래는 중국에서 물건들이 많이 들어가 갖고 이제
중국 물건을 중국에서 들어간 여러 나라 물건들이 북한의 내수시장 장마당이라고 하는 내수시장을 통해갖고 이게 돌아가면서 사실 김정은이 들어와서 한 5년 동안 경기가 괜찮았단 말이야. 그래서 얘가 경제는 그래서 잘한다라는 얘기를 들었는데 코로나 이후로 이와 같은 내수 경제가 완전히 죽어버렸어요. 죽은 첫째 이유는 뭐냐면 일단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북한에서 외부로 팔아먹을 수 있는 물자들이 전혀 반출이 안 됐습니다. 그럼 이제 주로 북한이 외부에 팔아먹을 수 있는 거는 이 광물들이거든. 광물 자원들을 중국 쪽으로 많이 팔아갖고 돈질을 많이 했는데 예전에는 이제 중국이 그거를 정책적으로 많이 사주기도 했습니다만 중국도 코로나로 그 광물들을 써야 되는 경북 삼성 지역의 공업지구에 공업이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는 거고 둘째로 이제 북한 안에 어떤 형태로든 유입되던 달러들이 많이 줄은 거예요. 뭐 기금이 됐든 해외 외교관들이 보내는 어떤 충성성금이 됐든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북한의 재정이 거의 파탄날 수준으로 간 거죠. 그래서 지금의 무너져 있는 북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시장 활성화, 내수 활성화가 제일 먼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내수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물건과 돈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 물건과 돈이 들어가기 시작할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월드 옥타라고 하는 세계 한인 무역협회라고 하는 그 협회가 있어요. 월드 옥타요? 월드 옥타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 말로 하면 세계 한인 무역협회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전 세계에서 해외에서 국제 영업을 하고 있는 일종의 이제 그 해외 거상들이라고 할까? 우리나라 외부로 나가 있는 거상들이 이러한 그 연합체를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이 월드 옥타가 사실은 북한에 투자를 하기 위해서 10년 전부터 박근혜 때부터 꾸준하게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에 있는 개성공단에 가보면 지금 이제 기존에 우리 한인들이 한국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공단도 있지만 거기가 지금 한 10%도 활용이 안 되고 있어요. 그 이상의 엄청난 부지 안에 말하자면 새로운 공장을 짓고 운영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10년 전에 들어가려고 하다가 이게 중국이랑 같이 준비를 하고 있다가 이거를 말아먹은 겁니다. 박근혜가 갑자기 이제 그 개성공단 철수를 하는 바람에. 그래서 다시 월드 옥타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갖고 이와 같은 전자상거래를 통한 북한 내 내수 시장에 물자를 공급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거 언제 한번 제가 설명드렸는데 우리나라에서 예비 모임 가지고 7월 달에 본격화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이유라 그래갖고 중국의 남대문 시장 같은 중국의 제일 큰 내수 시장을 중심으로 해갖고 거기에 있는 상인들이 한중일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디지털 화폐를 기준으로 해서 이 영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물건, 중국 물건 안 가리고 거래를 할 수 있으면서 결제는 디지털 코인으로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현행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코인으로 한국, 중국이 무역을 하는데 이 무역 과정 중에 있는 물자들을 우리는 이제 중국하고 FTA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물건들이나 중국 물건들은 자유롭게 국경을 오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물건들을 받아가지고 중국이 북한에 들어가서 이 물자를 투자해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7월 달에 이 월드 옥타 세계 한인무역협회가 북한 쪽에 들어가서 북한 저장성 이웃이하고 같이 북한 안에 일종의 도매 시장을 열면서 내수 시장을 개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으신 뉴스 중에 개성공단에 있는 물자를 북한이 지들 맘대로 썼다 막 그래갖고 엄중히 경고한다 이런 뉴스 나왔던 적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북한 개성공단에 그거 있습니다. 그 폭파됐던 연락사무소. 그 연락사무소들이 폭파된 때 방치가 되어 있는데 최근 들어 그 주변을
전부 다 깨끗하게 치웠다고 해요. 그래서 그걸 치우고 그쪽에 많은 사람들이 이게 버스로 이제 거기 있는 버스로 동원된 것들이 그걸 치우러 들어간 사람들. 그래서 일종의 공단 재개를 하기 위한 뭔가 활동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월드 옥타 같은 경우에는 10년 전에 들어갈 때부터 20년 전이죠. 정확히 말하면 20년 전에 2004년도에 162명의 회원들을 끌고 북한에 들어가서 재외동포 무역 상담회를 평양에서 열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역할들을 쭉 해오면서 이 규모를 점점 키워왔어요. 10년 동안. 그래서 그 당시에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물품이라든지 또는 그쪽의 공장 수주 같은 걸 수주를 해주면서 말하자면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물건들을 중국을 통해서 전 세계 다른 지역한테 팔 수 있는 루트들을 열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인정받아가지고 2007년도에 북한에서 그 경제 노력 훈장을 탔던 그 일종의 성과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쪽에 이제 직접으로 이거를 거래할 수는 없지만 이 사람들은 사실 중국이랑 같이 연합해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중국하고 내수 경제를 활성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역으로 이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중국에다 중국 물건이든 우리 물건이든, 평양에다 주는 거는 좋은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대금을 치르겠냐는 거야, 북한이. 그래서 북한이 이러한 대금을 치르기 위해서는 팔 수 있는 게 광물 자원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2023년 2월 17일 날, 실제로 한국의 포스코 중국 법인장하고 중국 외교부가 뭔가 긴밀한 관계 내지는 회의를 가졌고 이건 나만 알 수 있는 거야. 그 회의 안에서 북한산 광물들을 일종의 이제 우리가 직접 받았을지 그러니까 뭐 협의가 빨리 되면 원산항이나 이런 데서 받아서 바로 포항으로 갖고 올 수도 있겠죠. 석탄을 비롯한 각종 광물 자원, 뭐 텅스턴이나 이런 광물 자원들을 우리 쪽으로 수출하거나 아무튼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에 대한 협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런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전에도 늘 얘기했지만 북한이 수출할 수 있는 그 일종의 그 제품들 중에 가장 유망한 철광석이나 뭐 각종 뭐 히토리도 들어올 수 있겠죠. 유망 자원들을 한국으로 들여놓고 거기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가 되냐면 달러로는 지급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북한에 대한 경제 제재 위반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대금 지불을 뭘로 할 것인가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아닌 다른 돈을 쓴다고 했을 때 그러면 북한이 그 돈을 받을 수 있는 이른바 신용이 될 수 있는 북한이 믿고 받을 수 있는 화폐가 뭐냐는 거죠. 즉 북한에 들어가는 돈은 세 가지가 투명해야 됩니다. 일단은 돈이 들어가고 그 돈이 어떻게 유용되는지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그런 거지. 그 돈으로 해갖고 줬더니 핵물질 사갖고 핵폭탄 만들면 안 되잖아. 그러면 이 사업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돈을 줬을 때 이 돈이 뭐에 쓰이는지, 이거 진짜 식량 사는데 썼는지, 아니면, 무슨 어떤 다른 용도로 해갖고 뭘 샀는지, 요런 것들이 추적이 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오래전부터 이제 제가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만일 북한이 경제 개방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거는 정상적인 달러화나 일방적인 돈이 북한에 직접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를 통해 가지고 자금이 세탁돼서 들어가면서 투명하게 자금이 지급될 수 있는 방식으로 들어갈 거다. 그리고 그때 그 말씀 드렸죠. 만일 그렇게 들어간다고 하면 디지털 화폐가 들어갈 가능성이 높고 그렇게 되면 그 디지털 화폐는 삼성이 만드는 디지털 코인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 한국정보인증을 눈여겨봐야 된다. 그리고 그와 관련된 국제 지불 시스템을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실제로 올해 중국의 양회에서 올해 안에 한중일이 같이 쓸 수 있는 스테이블 디지털 코인을 만들어서 활용을 하자라는 얘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지금 앞으로 있을 한중일 정상회담의 매우 중요한 의제라는 거야. 그리고 그 의제의 의장국이 대한민국인 거야. 그래서 아마 올해 안에 11월쯤이면 11월 이전에 한중일이 전면은 아니더라도 일정한 교육품이나 상품 분야에 있어서 디지털 화폐가 거래용 화폐로 쓰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보이고 있어요. 따라서 그러한 거래가 가능할 때 북한에 지원되는 자금들, 그리고 북한에서 유용되는 자금들에 대해서 이거를 디지털 화폐로 지급해서 운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5월 10일 미국의 소리가 북한에 이제 지난번 말씀드렸던 그 개성공단 그 폭파됐었던 공동연락사무소 이쪽이 전부 다 철거가 돼가지고 거기에 있는 잔해들이 도로상에서 싹 치워진 거를 확인해갖고 그거를 디지털 사진으로 공개했어요. 그래서 조만간 개성공단을 통한 남북 교류가 활발해진다라고 지금 보여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류가 우리나라가 직접 개성공단이랑 연결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어놓은 공장인데 아까 얘기한 중국하고 같이 손을 잡고 간 그룹들이 들어가서 개성공단에서 물건을 생산하고 새로운 공장들을 지어가지고 거기에 대한 제품들을 북한 내수적으로 또는 해외에 수출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이게 미국권이 아니라서 전부 중국권으로 중화권 안에서의 거래처와 거래 방식을 통해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대통령실이 이제 이 얘기를 했어요. 중국이 북한의 개성공단 투자는 유엔제재 위반이라고. 이거 실제로 중국이 이제 개성공단 쪽으로 돈을 썼다는 정황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박을 한 건데 어떻게 그래서 이거를 없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를 이제 중국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정부가 진행하는 게 아니라 이웃이하고 한인국제무역협회가 손을 잡고 하는 거고 이 한인국제협회는 20년 이상을 북한이랑 꾸준하게 거래를 하면서 신뢰를 쌓아온 입장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진행은 확실하게 된다는 거야.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물건을 받아오는 것도 광물 자원으로 받아올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지. 근데 지금 그동안 예상했던 거랑 완전히 다른 변수 하나가 등장한 게 있는데 한중일 스테이블 코인을 진행을 하게 되면 그 코인을 관리하는 일종의 사무국, 그 서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발생을 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하는 일종의 은행이 필요할 거 아니에요. 한중일 국제협회에 관련된 은행이. 이걸 원래 한국이 맡기로 돼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게 홍콩에 준비가 되고 있다 그래요. 즉 외교적인 이유 때문에 원래 한국이 맡고 일본은 워낙 그쪽 기술이 없으니까 그 대신 금액에 대한 보장,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지불 보장은 중국이 하고 여기에 대한 매니지먼트 기술도 보안 기술이라든지 투명한 관리 같은 거를 한국이 할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현재 한국이 그 협상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홍콩에서 이게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5월 2일 날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추경호가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협의회라는 걸 회의라는 걸 했대요. 우리나라 경제에 관심이 없는 추경호가 한중일 재무장관 중앙은행 회의에 참석을 해서 한 얘기가 한중일 협력이 세계 경제의 빠른 회복 엔진이 될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성과는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한중일이 어떠한 형태로든지 무역금융이라든지 뭐 상품 금융에 있어서 또는 이제 인터넷 직구에 그러니까 현재 중국 인민은행이 발행한 디지털 화폐를 쓰게 될 가능성이 높아졌고요. 그리고 이러한 해외 결제를 받기로 하는 사무국은
홍콩에 세워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즉 인민은행이 홍콩 지점에서 이 화폐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 화폐를 베이스로 해가지고 중국이 북한 개방 또는 북한하고 물자 교류를 할 수 있는 시장화를 올해 본격적으로 열 것이고, 거기에 대한 실무회담이 추경호라든지 권영세라든지 뭐 박진희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그 외무나 통일부 이쪽에 관련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매우 긴밀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체까지도 이미 확인이 됐고, 개성공단 재가동 요것도 이제 조만간에 이루어질 수 있게끔 끝나 있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와중에 대한민국은 지금 강원도 GOP 가가지고 뭐 무시무시한 종말에 가까운 무슨 뭐 타격을 할 수 있다 막 이런 소리를 하고 있고, 이에 맞춰서 또 한미일 연합 화력 합동훈련이라 그래갖고 동해안 쪽에서 이러한 그 북한을 상정으로 한 일종의 대규모 보복 훈련이야. 북한 정권 말살 훈련이거든. 참수 훈련이라고 보여지는데, 이 훈련을 진행한다 그래갖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와 같은 민간 거류를 막는 게 이중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경부는 뭐 통일부 외교부는 중국이랑 잘해보자, 중국이랑 믿는다 그러면서 중국 디지털 화폐 쓴다, 포철도 들어가서 뭐 석탄 주면 받는다 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작 국방부에서는 미군이랑 같이 계속해갖고 괴멸적인 타격을 주겠다, 뭐 이런 식의 이제 협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뭔가 미국파하고 중국파가 나눠져 갖고 지금 행정부 안에서도 갈라져 있는 듯한 느낌이 이런 거 보면 살짝 보인다는 거죠. 결과적으로 이제 남북 교류가 이렇게 한참 진행되려고 하고 있는 판에 갑자기 우리나라는 코로나가 또 확산되고 있고요. 구제역이 일어났어요. 구제역이 일어나갖고 우리가 구제역 발전국으로 지정이 돼버리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외국에 나가서 비즈니스 하기 굉장히 어려워지거든요. 우리나라 코로나 발생 숫자가 2만을 넘어서 가지고 예를 들어 뭐 10만 수준에 올라가게 된다고 치면 우리나라 코로나 그 위험국으로 지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이와 같은 어떤 뭐 국제적인 교류나 이와 관련된 실무 진행 또는 국제회의가 전혀 안 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다는 거지. 정말 이 정부는 혹시 그걸 바라고 지금 코로나 대한 대응 태세를 이렇게 완전히 없앴나? 뜬금없이 구제역이라고 해갖고 이 구제역 뉴스를 띄워놓고 구체적으로 내용은 확인도 안 하고 일부 이제 살처분을 한 상황 하에서 외부 확산도 제대로 안 지키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태를 전국적으로 키우려고 하는 건 아닌가? 그래서 또 국산소 있는 거 몇백만 마리 싹 죽여 없애고 외국산 소고기 수입해다 먹으려고 그러는 거 아닌가? 라는 걱정들이 조금 되고 있다는 거죠. 아무튼 중요한 건 남북관계의 회복, 그리고 이런 남북관계의 경제적인 이득 효과가 단순히 북한 경제만을 살려주는 효과가 아니라 한국의 현재의 경제 위기 상황, 그리고 일본의 현재 재정 절벽 상황, 그리고 중국의 위엔화를 통한 세계 경제 패권 분할 등등의 모든 부분 안에서 어느 정도 서로가 기대할 수 있는 이 이점들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치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외교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요 부분만큼은 절대 파토를 나서는 안 되는 단계인 거고, 거기에 맞춰서 점차적인 이 진행이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밸런스들을 정부가 어떻게 잘 맞춰갈지 우리가 좀 뉴스를 보면서 지켜봐야 됩니다. 근데 대한민국 뉴스 중에 지난 일주일 동안 지금 북한, 중국, 한국, 일본이 4차례가 만난 거야. 장관들끼리만 해도 열흘 동안. 전혀 몰랐네요. 아무 데서도 뉴스가 안 나와요. 그래서 오늘은 똥작가 TV에서 요거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이제 만일에 이러한 개방이 일어나게 된다고 하면
대북주들은 상당히 또, 좀, 날개를 달 수 있는 가능성이 이게 있습니다. 지난번에 작가님이 한 2번, 3번 언급했을 때도 한 번씩 들어갔다가 다들 한 번씩 당하셔서 야, 내가 무슨 가짜 정보 날려가지고, 리딩방 하는 사람도 아니고, 난 국제 정서만 읊어준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나 이거 아니, 관계가 들어가게 개선이 안 된다면 됐으니까. 개성공단 관련주들, 대북주들, 특히 신원이라든지, 대야 일신석재 이쪽이죠. 일신석재는 돈이 많이 빠져서 어쩔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이와 관련된 주식들은 또 한 번 출렁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내가 뭐 사란 얘기 아니야. 눈여겨서 한번 봐라. 왜? 보이지 않게 이렇게 가다가 방귀 끼다 똥 나온다고 어느 시점에 무슨 표현이 그래, 씨. 깜짝 놀랄 만한 진전이, 실무적인 진전이 확 들어오게 돼 있다니까? 그게 7월 달이야. 7월 달은 이미 약속이 돼 있는 거야. 중국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렇기 때문에 7월 이전에 이와 관련된 주가 종목들과 시장 상황들을 눈여겨보시라는 차원에서 송작가 TV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면 그 일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알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미리 사는 것보다는 최소한 사실 거면 디폴트가 부채 한도 협상이 해결되는 거 보고 나서 사세요. 사시더라도. 그건 미리 일어나는 일을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그래서 대비를 하실 거면 그게 끝나고 나서 조금 더 안전한 상황에서 사는 게 좋습니다. 원래 그런 말이 있어. 통일은 도둑과 같이 온다고. 아유, 늘 깨어 있으라고. 아니야. 성경에도 얘기가 아니야. 나온다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여튼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니까. 쟤는 너무 그 CEO의 그 발언에 부정적이야, 얘가 태도가. 일이 벌어지면 그때 대응해도 늦지 않아요.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자, 천천히. 여기까지 거세경제 정리해드렸고요.